시사 발견 댓글쇼. 씨발 댓글쇼. 다음 기사는 제가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경비원의 넌 개값도 안 돼. 갑질한 교수. 법원이 해임 취소 정당 판결.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2016년도 10월에 동국대 교수 이제 A씨 늦게까지 음주를 하고 이제 여자 대학원생을 데려다 준다라고 하고 여성 기숙사를 같이 들어간 거예요. 한 뭐 5분 정도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경비원하고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그때 좀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 경비원한테 이제 폭언을 하게 된 거죠. 건방진 새끼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서 안 때려. 그러니까 뭐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벼. 이제 이게 알려지고 나서 교원징계위원회 회부가 됐고요. 학교로부터는 해임을 당했어요. 근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A씨는 기사회생한 거예요. 다시. 이 안에 뭐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짐을 들어다 주다 돌아간 것이다. 자기는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일단은 좀 맞서고 있고 본인이 근무 성적이 굉장히 좋다. 때문에 나는 뭐 무슨 내가 뭐 올라가서 뭐 나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정하나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그 경비원 분한테? 인정했고요. 네. 사과도 했습니다. 역시 변호사. 네. 근데 이게 여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5분 정도 머무르다 나왔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도 성희롱 정황은 지금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진술에 이제 심적 부담이 큰 학생 입장을 고려해 빼는 바람에 성희롱 부분은 아예 조사 자체도 지금 일단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플하게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5분가량 머문 사실. 두 번째는 그 경비원 분에게 뭐 상식적으로 솔직히 용납하기 힘든 수준의 막말을 한 사실.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아무튼 성희롱 느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길 왜 가냐고. 그러니까요. 금남의 구역에. 네, 일단은 덮였어요. 그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아까 그래서 법원이 그 성희롱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인정하지 못한 거죠.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생을 약간 그걸 막은 건가? 학생이 약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교수가 복직하면 그 생사여탈권을 그 대학원생의 생사여탈권을 교수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수에게 불리한 지원을 했다가 자기가 뭔가 그럴까봐 이런 걸 뺀 건가 싶은 생각. 아무튼 여기 보면은 우리 사회의 갑질이 뭐 엄청 들어있어요. 뭐 대학원생과 교수 그리고 뭐 또 우리나라에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교수가 귀천이 있는 말을 했죠. 어디 감히 교수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뤘었지만 또 다른 갑질과 관련된 한 사건이에요. 허 변호사님한테 이 기사 안에서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실제로 성희롱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오로지 이 여학생의 증언뿐이라면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증언이 있다면 그게 고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성범죄가 비친고죄, 그러니까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하고 소추할 수 있는, 소추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진술이 하나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특히 이런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아주 무거운 그 무게를 두죠. 일단 진술도 하나의 증거니까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 사정들을 뭐 예를 들면 직접 이 해당 교수를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해당 교수가 특정 자백을 할 경우에는 성범죄를 인정할 수 있죠. 요거 이제 댓글들 몇 개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댓글 중에 교수가 그냥 잠재적 범죄자 같은데 저거 술 취한 상태에서 여자 기숙사까지 들어가려 한 거 보면 일저지를 놈이다. 쓰레기 새끼. 이게 아무 일이 없었다라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아마 여학생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의도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바보라도 가서 그런 일을 여자 기숙사에서 저질리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숙사인데 옆에 바로 소리가 들릴 거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애초에 술 먹어서 그렇게까지 시도를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네, 어차피 이 추측은 또 추측을 낳고 또 그러다 보면 소설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지금 댓글을 보면 교수만큼 판사에 대한 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여태 읽은 댓글 중에 가장 저에게 반전을 준 댓글이
대한민국 부패 집단 1순위 점점점 해서 이제 교수 근데 판사 정말 반전. 판사가 친군가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판결 자체는 이 댓글들이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해서 좀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그쵸. 나름 그 어느 그 중립적인 법리적인 해석 상으로는 해임은 과하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확실한 거 중요한 건 뭐 경비원한테 쌍욕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대놓고 지금 보이잖아요. 쓰레기인 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뭐 법적으로는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저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법도 어쨌든 법이란 건 우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속박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약간 좀 그 사람을 지금 뭐 교수 해임직을 못 시켰으니까 동국대 학생들이 그 교수 수업을 수강 신청하지 마. 동대 학생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동국대. 그렇지. 밤늦은 시간까지 교단 넘어 여학생 기숙사까지 행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사발견 댓글쇼, 시발 댓글쇼.